시간에 했던 내용들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조금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것들, 조금 이제 난이도 있는 것들을 좀 오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전략 비스무리하게 좀 보여줄 것도 좀 많고, 그래서 학교 시험에는 굉장히 잘 나오는데 수능이나 이런 데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는, 그래서 수능에서 이런 거는 요즘 잘 안 물어보는 것들인데 왜 안 물어보냐 라고 물어본다면 이미 중학교 때 하셔가지고 잘 안 물어봐요. 여기 있는 것들까지는 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냥 체킹만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내용들 전반적으로 체킹만 잘하면 되니까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정에 빠질 수 있는 포인트가 지금부터 분명히 존재합니다. 됐죠? 그래서 함정에 빠질 수 있는 포인트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함정들만 조심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만 잘 조리조리 피해가시면 되니까 그거에 좀 집중하면서 봐주시면은 여기 8번 문제랑 여기 9번 문제 푸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 빨리 끝내버리고 오늘 나의 목표는 순열과 조합 오늘 다 끝내버리는 게 목표예요. 됐죠? 그래서 순열과 조합 오늘 다 끝내버리면은 다음 시간부터 하는 거는 그냥 실생활 문제들을 다 적용을 해볼 거거든. 그래서 오늘 숙제는 미리 얘기할게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했던 숙제들보다 많이 쉬울 건데 그냥 베이직이야. 연습 문제도 베이직 오고 베이직을 드려요. 이강은 그걸로 대체할 건데 왜 그걸로 대체를 할 거냐면 오늘 너네가 배우게 되는 얘네 두 개의 기호는 결국 계산을 못하면은 3, 4강의 내용들을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얘네들을 정확하게 구별을 해서 사용하지 못한다면 확률과 통계할 때 좀 많이 힘들어요. 확통해서 이거를 똑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확통해서 이거를 똑같이 자유자재로 막 쓰려면 어쨌든 알고 써야 될 거잖아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쓸 수는 없으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오늘 숙제는 그냥 전반적으로 얘네 두 개의 기호랑 친해져라. 이게 오늘 나의 수업 목표야. 그리고 실제로 오늘 수업 난이도도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그거에 이제 조금 쉬운 문제랑 어려운 문제들을 다 섞어가지고 보는 게 오늘 수업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만 얘기를 하자면 다 알고 넘어가야 되는 기본 오브 기본의 내용들에 해당한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체킹 아이디어는 그렇게 잡고 넘어가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수학적인 계산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있을 겁니다. 3단원 내에서. 됐죠? 그래서 3단원 내에서 오늘 처음으로 수학적 계산이 있을 거니까 그것만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렵진 않으니까 일단 여기 8번부터 보면서 약간 좀 개념, 다시 하면 우리 머리를 좀 깨우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경우의 수 문제들은 내가 계속 뭐 하라 그랬냐면 읽으라 그랬어요. 그쵸? 여기까지는요? 문제 좀 읽으면서 내가 뭔 짓거리를 하고 싶은지를 보면서 넘어가는 게 여기 보통 경우의 수 문제들을 푸는 데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을 다 체킹을 하면서 넘어가게 되면 첫 번째로 봤을 때 오른쪽 그림과 같은 4개의 영역 A, B, C, D를 서로 다른 4가지 색깔로 칠하려고 해요. 그래서 색깔로 칠하려고 하는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얘들 색칠하려고 했을 때 중요한 건 같은 색은 여러 번 써도 돼요? 아니면 안 돼요? 지금 현재 중복해도 사용해도 좋으나 이런 단어가 붙어 있으니까 같은 색깔을 여러 번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첫 번째 조건이니까 여러분들이 체킹하시면서 오케이 얘는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조건을 여러 번 다 써라 라고 얘기는 안 했지. 왜? 어떤 애들은 분명히 다른 색으로 색칠하라 그랬으니까.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색칠하라 그랬으니까 두 번째로 밑줄 그을 건 여기야. 그러니까 인접한 영역은 붙어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붙어있는 애들끼리는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색깔을 구별을 지어줘서 영역을 맞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11쪽에 대표형 8번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 앞에. 그 아래쪽에 있죠. 여기 똑같이 있지.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1번과 2번을 맞춰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야? 아, 색칠하기네. 그럼 A, B, C, D를 순서대로 칠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순서대로 색칠하기 위해서 너네가 기준을 잡아주면 됩니다. 그럼 누구부터 색칠하실래요? 뭐 누구부터 할래요? A, B, C, D 중에서 누구 먼저 할래요? 그래, A 먼저 한다 해봐.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A를 먼저 색칠을 할 거야. 그럼 A 색칠하고 그 다음에 누구 색칠하시면 될 것 같아요? B, C, D 중에서는 B 색칠한다고 합시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B를 색칠해 주고 그 다음을 보면은 너네는 보통 이렇게 쓰겠지. C 색칠하고 D 색칠하겠다.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할 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생기냐면 붙어있는 애들에 대한 케이스를 나누는 게 조금 어려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인접해서 색깔을 다르게 구별해줘야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표현할 때 조금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의 주의 포인트예요. 왜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어떤 것이 있냐면은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A를 기준으로 봐봐. 그럼 여기 있는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인접하지 않은 영역이 있죠. 즉 안 붙어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지. 맞아요? 그럼 안 붙어있는 거를 여기 B, C, D 중에서 확실하게 딱 얘기해봐요. 누가 안 붙었다라고 볼 수 있나요? 그치? 얘는 안 붙어있지. 왜냐면 얘가 하나의 점으로만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가 붙어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A랑 C는 같은 색이 와도 돼요? 아니면 안 돼요? A랑 C는 같은 색이 와도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같은 색이 와도 되는데 그러면 같은 원리로 여기 있는 B랑도 같은 색이 와도 되는 건 누가 있으니까? B랑 같은 게 와도 되는 건 누구니까? 여기 있는 D가 같은 색이 와도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점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맞아? 그래서 B랑 D도 같은 것이 와도 문제없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게 되면 그래서 얘네들이 같은 색이 칠해졌을 때랑 다른 색이 칠해졌을 때가 분명히 달라진다라는 것까지는 얘기해 줄 수가 있어. 그걸 조금 조심해야 돼. 지금 여기 문제들에서는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같은 것 다른 거를 칠해줬을 때를 조금 조심함으로써 우린 얘네들에 대한 얘기들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C를 먼저 색칠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C를 색칠하기 이전에 B 다음에 제발 누구를 좀 같이 연결해 줬으면 좋겠냐면 같은 색이 와도 되는 애 있죠. 예.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같은 색이 와도 되는 애를 먼저 색칠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C를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좋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 둘로 잡아주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쪽에서 잡아주세요. 그때 여기 있는 얘네들은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얘네들 자체가 가지수 두 개가 생기는 거야. 그 가지수 두 개가 바로 뭐냐면 이거죠. 얘네들이 같은 색이 오는 경우와 다른 색이 오는 경우로 나눠줄 수가 있으니 그래서 난 이 두 가지에 나누어서 얘기를 하겠네요.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자체에서 구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구별을 해놓으면 어차피 얘네들은요. 같은 색이 오나 다른 색이 오나 어차피 세는 건 편해요. 하나만 정해놓고 가면.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정해주고 넘어가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A, C, B, D로 봐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기도 해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A, C, B, D로 봐도 상관은 없으니까 거기까지만 잡아주면서 갑시다. 여기까지 괜찮죠? 상황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상황을 토대로 우리는 두 번째. 그러면 나는 뭐부터 이제 체킹하냐면 그래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올 수 있는 거는 A랑 여기 있는 B랑 그 다음에 여기 D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가 오는데 여기 있는 B랑 D가 서로 같은 색이 와도 된다. 라는 것까지 보여주는 것.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들 같은 색이 왔을 때를 먼저 생각해보는 게 1번이야.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 있는 두 번째 경우는요. 나는 여기 이렇게 잡아서 똑같이 A랑 여기 B랑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D랑 여기 있는 C를 잡았을 때 얘네 둘이 다른 색이 와도 돼요? 안 돼요? 얘네 둘이 다른 색이 와도? 이 둘이 다른 게 와도 돼요? 안 돼? 이거 상관없잖아. 그치? 같은 색이 와도 그만, 다른 색이 와도 그만이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같은 거 온다, 다른 거 온다 해서 이 두 가지로 나눠서 계산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순서에 맞춰서 색깔을 채울 거니까 순서에 맞춰서 색깔을 다 채워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채워준 다음에 걔네들 다 곱할 거냐 더할 거냐 그게 지금 이제 마지막 관문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곱할 거냐 더할 거냐만 기억하신다면 첫 번째 자 그럼 여기부터 채워볼게요. 그럼 얘를 채우는 가지수는 총 몇 가지가 있어요? A 채우는 가지수가 총 몇 가지? 그치? 색깔 다 4개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4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고르면 되니까 A는 4가지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거야.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B는 누구만 안 오면 돼요. 지금 얘만 딱 봤을 때 내가 현재 색칠한 건 여기지. 그럼 얘에 해당하는 색깔만 여기 오면 돼? 아니면 안 돼? 얘만 안 오면 되지. 그럼 얘는 몇 개의 색깔 중에 하나가 들어올 수 있어요? 얘는 3개지. 얘만 아니면 되니까. 나만 아니면 돼. 이런 느낌이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는 그래서 몇 가지가 올 수 있냐면 B는 3가지가 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B는 3가지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D를 보는데 잘 봐. 그러면 얘네 둘을 나는 첫 번째 케이스로는 어떤 경우로 봤냐면 둘이 같은 경우로 봤어.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B랑 D는 무조건 같은 색이 와야 돼. 그럼 D는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올 수 있을까요?
당당하게 얘기해봐. 몇 가지가 올 수 있을까요? 3개. 또 난 다르게 생각합니다. 몇 개? 유빈이? 3개? 지원이 몇 개? 3개? 민재는? 3개? 이러면 다 틀리는 겁니다. 왜? 지금 잘 들어야 되는 게 이게 만약에 연두색이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무조건 누가 오란 소리야? 연두색 밖에 못 온다는 얘기죠. 그럼 연두색 외의 것은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지금 현재 여기 둘이 색이 같다라는 거의 의미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반대로 얘기합시다. 그럼 여기가 지금 현재 내가 만약에 여기를 내가 보라색으로 색칠했어. 그럼 여기 무조건 누가 와야 돼? 보라색만 와야 돼. 딴 것이 올 수는 없는 거야. 딴 거는 못 오죠. 아예.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B에서 분명한 색깔을 하나를 정하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서 그 3개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딱 뽑는 경우에 주니까 얘는 3가지가 나오는 건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색깔 하나를 딱 뽑게 되는 그 순간부터 D는 뭐가 되냐면 내가 들어가야 되는 색깔은 이미 정해졌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난 이미 정해져가지고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얘가 고른 거 하나밖에 여기에 뭐다 라고 얘기해주는 게 마지막 내용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올 수 있는 건 그래서 3가지가 오는 거야? 1가지가 오는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게 함정 포인트야. 그래서 얘들은 1가지가 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1가지가 바로 누구한테 연결되어 있는 1가지냐면 B한테 연결되어 있는 1가지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C를 채우는 거는 쉬워져요. 왜?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나는 총 몇 개의 색깔만을 이용해서 다 채운 거니까요. 여기도 몇 개의 색깔만을 가지고 채웠어요? 여기까지 다 합쳐서 나 쓴 색깔이 몇 개야? 2개밖에 안 썼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몇 가지 중에서 하나만 오기만 하면 문제 없어요? 2개? 땡. 1개? 땡. 여기선 정확하게 따져야지. 이 친구는 얘랑만 색깔이 안 겹치면 되는 거지. 얘는 겹치든가 말든가죠. 솔직히 얘기해서.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왜냐면 A랑 C는 현재 인접한 영역이 아니야. 그러니까 같은 색이 와도 상관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얘네 색깔이 이미 똑같으니까 실질적으로 나는 2개를 쓴 거야? 하나를 쓴 거야? 라고 한다면 얘네들한테 하나를 쓴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하나만 아니면 돼. 다른 건 다 와도 되는 거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올 수 있는 색깔은 얘한테 쓴 색깔 4개 중에 하나만 제외해 주세요. 그럼 저는 다 와도 됩니다. 이거기 때문에.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색깔이 총 몇 가지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얘만 아닌 거. 그러니까 3개가 남았죠. 그러니까 여기가 그래서 3가지가 된다라는 것까지 조심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해서 채워지는 거야. 그러면은 얘네 마지막 이제 얘기해봐. 이거를 이제 다 각각을 찾았지? 그럼 더할 거냐 곱할 거냐 이거 하나 남겨두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 결정해. 더할래 곱할래 이건? 이건 곱할 거야. 다른 거. 난 더할래요. 하는 사람. 난 더할래요. 아니야? 곱할래요? 지원이도 곱할래요? 대세를 따라가지 말고 가끔은 소신을 따라가는 것도 정답이 될 수 있어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이거는 곱하는 게 맞아. 왜? 연속적이잖아.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얘네 연결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연결적이기 때문에 얘들은 다 곱해주는 게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3, 1, 3 곱해준 게 정답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괜찮나요? 그래서 이렇게 싹 다 계산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얘네 계산해주게 되면은 12 곱하기 3이네요. 그래서 나는 12 곱하기 3에서 얘가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얘가 36가지가 나온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럼 여기 있는 얘네들 색깔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도 가지수는 채워볼 수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같이 한번 채워봅시다. 그럼 A는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숫자는 다 몇 가지의 색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여기 첫 번째는 몇 가지? 첫 번째 몇 가지예요? 4개 다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로 올 수 있는 건 4가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B가 들어갈 수 있는 건 똑같습니다. 몇 가지예요? B가 들어갈 수 있는 건 똑같이 몇 가지예요? 3개 다 들어갈 수 있죠. 여기까지 문제 없지. 그래서 B는 3가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D는요? 몇 가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은 D는 몇 가지가 들어올 수 있어요? 3개?
여기는 두 개지. 왜? B랑 D는 달라야 된대.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다른 색깔이 들어와야 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다른 색깔이 들어와야 돼. 즉 얘랑 같은 색이 되면 안 돼. 이미 하나가 빠져.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 친구는 이미 누구랑 붙어있는 친구예요? A랑 붙어있죠. 그럼 얘한테 쓴 색깔도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두 개가 빠져나가야 되지. 몇 개 남아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가 두 개야. 그래서 D는 두 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서 얘네한테 쓴 색깔이 총 몇 개? 몇 개 썼어요, 색깔? 세 개를 썼지. 이렇게 다 세 개를 썼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남은 거 C는 몇 개의 색깔이 올 수 있을까요? 걸렸죠. 자, 여기서도 걸렸죠. 내가 이렇게 낚시 지문을 던졌는데 거기에 파닥파닥하고 걸리면 월척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의 미끼가 되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선생님들 미끼가 되면 안 되지. 왜? C는 얘네 둘만 안 겹치면 되잖아. 그러니까 몇 개의 색깔만 안 겹치면 돼? 두 개만 안 겹치면 돼. 즉 얘랑 겹치는 거는 알바야? 이런 느낌이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한테 왔던 색깔이 얘한테 들어와도 되고 남은 거 하나가 들어가도 되는 상황인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C가 들어올 수 있는 건 한 가지입니까? 그래서 두 가지입니까? 그래서 얘가 두 가지예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조금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가 생겼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딱 잡아주게 되면 요 네 개를 다 뭐 해준 게 정답이니까요. 네 개를 싹 다 뭐 해준 게 정답? 더해준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더할래, 곱할래, 이 네 개를. 이거 곱하겠죠? 연속적이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관계니까 다 곱해준 게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 곱해주게 되면은 4, 3, 2, 2. 결국 우리는 24에다가 12 곱하기 2 하면 24니까 24에다가 2를 곱해준. 즉 얘가 몇 가지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24 곱하기 2 하니까 몇 가지예요? 그래서 얘가 48가지가 되었다.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잡아주게 되는 여기 있었던 36가지와 여기 있는 48가지를 마지막에 더할 거냐 곱할 거냐 이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영역이에요. 그것만 마지막에 결정해주면 됩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니네가 결정해봐요. 둘은 더할래요, 곱할래요? 여기 있는 36과 48이 있을 겁니다. 둘은 더할래요, 곱할래요? 얘네들은 더하는 게 맞죠. 완벽하게 다른 상황이고 서로에게 영향을 전혀 안 주는 상황이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완벽하게 다르니까 그래서 둘은 더해준 게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개수 계산하시면 됩니다. 전체에서 총 몇 가지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정답은 총 몇 가지? 그치. 이거 계산하면 정답은 84.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84가지.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데 포인트는 알겠죠? 어디가 이제 포인트냐면 같은 것이 들어와도 된다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이 같은 것이 들어와도 된다에 따라서 케이스가 나뉘어졌다라는 것에만 주목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함정이 있어. 그 함정들만 잘 잡아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뒤에 있는 문제들은 한번 스스로 연습을 좀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감을 좀 잡아가시는 게 중요하니까 한번 잘 도전해보세요. 밴드에 참고로 답지 다 올려드렸어요, 2강까지. 2강까지 답지 다 올려드렸으니까 답지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알겠지? 자, 경우의 수는요, 일부러 푸는 시간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일부러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됐죠? 그래서 일부러 안 주고 있으니까 전반적인 아이디어들을 잘 점검하면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점검이 포인트니까 아이디어 체킹에 집중해 주시면서 오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니까 쭉쭉 가겠습니다. 9번 볼까요? 너네 중학교 때 하나는 해봤고 하나는 안 해봤어. 뭐 해봤게, 중학교 때? 얘 중학교 때 둘 중에 하나는 해본 적 있어요. 뭐 해봤나요? (1번) 너네 중학교 때 1번을 해본 적은 없어요. 중학교 때 많이 한 건 2번이에요. 지불금액. 노가다 해가지고 1, 2, 세로. 이거 많이 해봤지? 알았어. 기억이 안 나지? 그런 거 많이 했었어요. 자, 보세요. 자, 봐. 얘네들은 약간 좀 아이디어 뱅크처럼 좀 정리하고 넘어가실 게 좀 있는데 그때 얘네들을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왜 중학교 땐 노가다를 했지만 지금 노가다를 안 하고 푸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지금부터 정확하게 할게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노가다를 활용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에만 주목해 주세요. 그럼 노가다를 왜 안 쓰는지만 집중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노가다 안 쓸 거니까 그 노가다를 쓰지 않고 답을 내는 과정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정리 좀 가볍게 하고 갈게요.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은 좀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바로 누구랑 누구를 반드시 구별하셔야 되냐면 이 지불 방법이라고 주어져 있는 친구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불 금액입니다. 얘네들은요. 한 끗 차이기는 한데요. 그 한 끗 차이기 때문에 글씨가 달라졌음에도 얘네들의 의미 가리키는 바가 완벽하게 틀려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현재 한 끗 차이로 완벽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좀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시는 게 필요해요. 왜? 얘는 완벽하게 독립적으로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너네한테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은 건 얘가 어떻게 다른가? 그것만 구별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다른가만 구별하시면 되는데 그거 구별하는 건 더 쉬워요. 그래서 지불 방법은요. 간단하게 예를 하나만 들어보려고 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지불 방법은 간단하게 예 하나만 들어보자면 이런 거 한번 들어볼까요? 자, 내가 만약에 3만원짜리 무언가를 살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안 적어도 돼, 안 적어도 돼. 그냥 보고만 넘어가. 알겠죠? 지금은 잠깐 보고만 넘어가. 여기 빨간색은.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내가 이따가 정리해드릴 거예요. 여기 흰색이나 다른 색깔로 이제부터 적으세요 하는 건 적으면 돼. 알겠지? 이건 금방 지울 거야. 그럼 여기는 요 3만원이라는 것이 있을 건데 첫 번째로는 내가 뭘 궁금해하냐면 지불 방법을 궁금해. 그럼 지불 방법은요. 진짜 말 그대로 어떤 거에 궁금해하냐면 내가 지금부터 내고 싶은 3만원이 있을 거야. 그 3만원을 어떤 지폐랑 동전에 활용해서 3만원을 만들었는지 궁금해하는 게 지불 방법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지불 방법에서는 이 3만원을 만든다 할지라도 5천원짜리 6개를 내가지고 만들어내는 방법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만원짜리 3개를 가지고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을 건데 이 둘을 나타내주는 방법이 완벽하게 다르다라는 것만 구별하시면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5천원짜리로 내는 것도 그냥 하나의 경우인 거고 만원짜리를 내서 내는 것도 하나의 경우인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다른 거냐면 이렇게 만원짜리 일부와 5천원짜리 일부를 써가지고 만들어주는 것도 다 다른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지불 방법에는 어디에 집중하냐? 이 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다 다른 걸로 취급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지불 방법은 이런 거예요. 그럼 지불 금액은 뭐야? 어쨌든 이 짓거리를 다 해도 내가 원하는 돈은 얼마야? 3만원 하나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지불 금액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요. 플래그가 여기에 세워져. 그러니까 뭐야? 이 짓거리 아무리 다 해도 나는 3만원이야.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둘의 초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을 구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을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첫 번째 지불 방법은 그냥 이거예요. 진짜 어떤 거에 집중하는가만 구별하시면 되는데 얘네들이 집중하는 건 지불하는 진짜 뭐에 집중하냐면 돈의 가지수에만 집중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금액이 나온다 할지라도 내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왜냐하면 돈이 클수록 내는 방법은 되게 다양각색이에요. 그럼 그 다양각색으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건데 그 방법들을 다 같은 걸로 취급한다는 거 아니면 다른 걸로 취급한다라는 거야? 지불 방법은 다 다른 걸로 취급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지불하는 돈의 가지수에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 뭐냐면 같은 금액이라도 할지라도 그래서 같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돈의 종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돈의 종류의 차이가 있으면 그래서 돈의 종류의 차이가 있으면 다 어떤 걸로 취급하냐면 얘네들은 다른 것으로만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달라져요.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포커스가 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방법에 집중하는 게 지불 방법이에요. 그러면 지불 금액은 어디에 초점을 두니? 라고 물어본다면 지불 금액은 진짜 말 그대로 액수예요. 돈이 얼마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들 초점은 그냥 돈의 액수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how much죠. 얘 얼마야? 이거 여기에만 집중해요. 딴 거에 집중하잖아요. how much. 거기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뭐야?
아무리 가지수가 달라도 똑같은 돈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3만 원처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지수가 달라도 같은 돈은요, 같은 걸로 취급한다 아니면 다른 걸로 취급해요? 지불 금액에서는요? 똑같은 걸로 취급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잡아줄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금액인데 돈의 종류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게 조금 구별이 되는 경우인데, 그때 여기 있는 돈의 종류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요, 그때 지불 금액에서는요, 얘들 다 같은 걸로 취급한다. 이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됩니다. 초점이 달라져서 그런 거야, 이거는 단순하게.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들은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 여기까지 얘기를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잡아줄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실제로 저기 있는 문제들을 봤을 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은 그래서 푸는 방법이 똑같이 풀리긴 하거든요. 근데 조금씩 달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조금 달라지는 거. 그것만 조금 구별해서 봐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되셨어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지? 여기까지 괜찮죠, 다?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알겠지? 나 이제 노가다 쓸 것 같아, 노가다 안 쓸 것 같아, 이제 그러니까? 안 쓸 것 같지? 이렇게 푸는 것도 알고 넘어가시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 좀 알려드릴게요. 자, 봅시다. 자, 1번.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원하는 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입니까? 방법이죠. 그럼 내가 지금 더 초점 맞추는 건 액수입니까? 아니면 그 액수를 만드는 과정입니까? 과정에만 집중을 하는 게 1번이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그럼 얘네들은요, 지불 방법을 얘기해 주는 게 지금 현재 1번이기 때문에, 그럼 이 지불 방법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나는 1,000원짜리도 있고 500원짜리도 있고 100원짜리도 있는데, 얘네들을 각각 몇 개씩 썼느냐가 중요한 거야? 아니면은 얘네들로 만들어지게 되는 돈이 중요한 거야? 그치? 어떻게 썼느냐? 다시 뭐냐면 얘네들은 개수가 중요한 거예요. 얘네들이 개수만 알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무리 겹치거나 뭘 한다 하더라도 그냥 얘네들은 그냥 이대로 냅둬야 돼요. 왜? 다 다른 거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걸로 만드는 거, 이걸로 만드는 거, 이걸로 만드는 건 다 다른 거니까. 그래서 얘들은 그대로 냅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1,000원짜리 나한테 몇 장 있어요? 지금 현재 보니까 1,000원짜리 몇 장이 있었어요? 한 장 있었고, 500원짜리 몇 개 있어요? 2개 있고, 100원짜리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그러면은 1,000원짜리로 만들 수 있는 가지수는 총 몇 가지예요? 땡! 문제를 잘 읽어보면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한다 그랬죠. 그러면 안 내는 것도 세야 돼, 안 세야 돼? 지금은 그러니까 여기서 안 내는 것도 세야 돼, 안 세야 돼? 안 내는 거 세야 되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안 내는 것도 있는 거니까, 포함되니까. 그럼 1,000원짜리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가지수는 총 몇 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치. 그래서 1,000원짜리로 만들 수 있는 가지수는 2가지. 이렇게 잡아줄 수 있고. 그럼 500원짜리로 만들 수 있는 가지수는 총 몇 가지인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치. 500원짜리로는 총 3가지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2개 내거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해서 보면 되고. 그럼 100원짜리는 몇 가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5가지가 생기는 거지. 하나 내거나 2개 내거나 3개 내거나 4개 내거나 안 내거나. 이렇게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주게 된 여기 3개를 싹 다 모여준 게 정답인데, 곱한 게 정답이지. 다 같이 조합해서 만드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 같이 조합하는 거니까 곱해주는 게 정답인데, 잘 봐. 마지막이야. 곱해주는 게 정답인데 여기 라스트. 지금 이렇게 해서 딱 쓰면 정답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밑에 답 보면 틀려요. 왜 틀릴까?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왜 틀릴까? 뭐라고? 그치. 왜 틀려?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 밑줄. 얼마 내는 경우를 제외하냐면 빵원 내는 경우는 빼야 돼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빵원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난 저기 빵원 내는 경우는 무조건 없애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건데, 그럼 이쪽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체킹을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일부 또는 전체를 낸다 그랬다면
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가 여기에 딱 분명히 껴 있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다 안 내는 게 몇 가지냐면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가 만약한 게 뭐냐면 빵원이 되는 거잖아. 즉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경우수가 생겼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게 생겼으니까 그거만큼을 더해줘야 돼요, 아니면 빼줘야 돼요? 원하지 않는 건 빼줘야 되지. 그래서 얘를 뭐 해준 거냐면 뺀 게 답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빡빡빡 계산하고 여기 1빼. 정답 몇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치. 그래서 정답은 29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집을 방법은 같은 액수가 된다 할지라도 방법의 차이를 두기 때문에 그 방법에만 집중한다. 즉 환정 같은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쉬운 건데 그러면 여기 지불 방법을 이용해서 내가 2번 뭐를 보여줄 거냐면 그럼 지불 금액은 어떻게 나타내 줄 수 있었지? 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지불 금액은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지금 너네가 봤을 때 지불 방법은 계산하는 게 쉬워 보여? 아니면 빡세 보여 이거? 이거 좀 많이 쉽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지불 금액을 다 지불 방법으로 이렇게 바꿔도 될 것 같아?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제발, 지원아, 가자. 지불 금액을 지불 방법으로 바꿔주는 거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지만 이제부턴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가능하게 만들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다시 뭐냐면 지불 금액도 지불 방법으로 계산해서 경우의 수를 구한다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둘은 사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겁니다. 왜 같은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봐봐. 얘 하나만 들어볼게. 지불 금액이 처음에 이게 진입장벽이 높아서 그런 거지 한번 딱 끄덕끄덕 하는 순간부터는 편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진입장벽을 낮춰줄 테니까 잘 봐봐. 자, 지불 금액은요, 지불 방법이랑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로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럼 왜 맞아떨어져? 라는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만 던질 수 있으면 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걸 내가 지금부터 질문 던질 테니까 보시면 돼요. 이건 안 적어도 돼. 지금 여기 있는 요 녹색은 안 적어도 돼. 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23,000원 만들겠습니다. 됐죠? 23,000원 만들 거야. 잘 봐. 잘 봐. 잘 봐. 야, 졸리면 저기 스탠딩 책상 써도 돼. 저기 뒤에 있어, 뒤에. 저기 뒤에 있어. 저쪽. 얘 뒤에 가서 쓰면은 돼. 저기 있어요, 저기. 뒤에 있으니까 졸리면은 스탠딩 책상 써도 돼요. 알겠죠? 자, 봐봐. 23,000원에 집중을 해볼 거야. 지금부터 나는 23,000원에 집중을 해볼 건데 지불 금액으로 따지세요. 얘 무조건 몇 가지예요? 한 가지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얘를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23,000원을 만들 수 있는 모든 가지수한테만 집중해보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23,000원을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2만원짜리를 만들고 거기에 우리는 3,000원짜리를 만든다. 해가지고 10,000원짜리와 1,000원짜리 이용해서 만드는 게 첫 번째 방법이겠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냐면 여기에서 얘가 10,000원만 가져올 건데 그 10,000원과 1,000원짜리로 나는 13,000원 만들어버려서 얘네들 더해서 23,000원이에요. 라고 잡아줘도 상관은 없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세 번째로는 5,000원짜리를 가지고 와서 여기는 5,000원짜리와 나는 지금부터 18,000원짜리 하나 만들어가지고 요렇게 해서 만들 거예요. 라고 해도 생각은 없는 거지. 다 상관은 없는 거지. 결국 뭐야? 이 돈을 만들 때 필요한 건 이 돈에 해당하는 가지수들이 다 필요한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뭐야? 지불 금액은 지불 방법이랑 생각하는 방법은 동일하다. 이렇게 그래서 생각하면 된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처럼 이렇게 딱 바라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부터 감을 좀 잡아봐. 그래서 얘네들처럼 보았을 때 그래서 지불 금액도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지불 방법처럼 풀 거니까 그래서 1,000원짜리와 여기 500원짜리와 여기 100원짜리 얘네들로 해서 우리가 지불 방법으로서 지불 금액을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지불 금액 이퀄 지불 방법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얘네들의 방법을 찾아볼게요. 여기까지 생각해 주는 게 1번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잡아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를 토대로 두 번째를 보게 되면 이 두 번째 내용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좀 잡아줘야 되는 핵심 포인트인데요.
이러다 보면은 어떤 게 생기냐면 얘네들은요 분명히 봐봐 100원짜리는 최대 몇 개 있어요? 4개 있었고요. 500원짜리는 최대 몇 개 있는데요? 2개 있고 1000원짜리 몇 개 있어요? 1개 있죠. 그러면 얘부터 싹싹 긁어 모아봐.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최대 얼마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긴데 400원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긴데 그 400원은 여기 500원에 영향을 주나요? 아니면 안 주나요? 안 주지. 그러니까 얘에서 만들어지는 거랑 얘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완벽하게 독립적이다. 그러니까 얘들은 겹치는 게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이런 건 괜찮은 거야. 근데 문제는 봐봐. 얘 싹싹 긁어봐. 얼마야? 1000원이지. 근데 1000원은 여기서 만들어도 되지만 어디서 만들어버려도 문제 없어요? 여기서 1000원 만들어버려서 1000원 이래버리면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돈이 겹치는 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지. 그럼 지불 금액은 다 다른 거니까 상관이 없는 건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지불 방법은요 이런 경우일 때는 같은 걸로 지급해요 아니면 다른 걸로 지급해요? 지불 금액은 같은 거예요 지불 금액은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싹싹 긁어 모아서 나 1000원 만들었는데 아유 겨우 1000원 만들었다 근데 문제는 이 1000원이 얘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저거 딱 한 장 이렇게 딱 던져주고 나 1000원 있어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맞아요? 둘이 같은 거라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문제가 뭐야? 이렇게 둘을 잡아보니까 얘네들은 겹치는 금액이 생겨 아니면 안 생겨 이렇게 겹침이 발생하지 않아? 이렇게 겹침이 발생해버렸다는 게 이 지불 금액의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중복 발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중복을 인정해야 돼 인정하지 말아야 돼 중복을 지불 금액에서는 중복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지불 금액에서는요 이건 솔직히 얘기하면 모든 경우의 수에서 다 동일한 내용이니까 그럼 경우의 수로 물어볼게 모든 경우의 수는 겹치는 걸 인정한다 그랬어요?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인정하지 않아요 겹치는 건 무조건 하나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겹치는 게 하나니까 결국 어떤 거를 빼줘야 되냐면 잘 들어 다 왔어 이렇게 겹치는 것들은 애초에 안 겹치게 만들어줘야 우리는 경우의 수를 셀 때 편한 거예요 아니면은 각각 다 세고 겹치는 것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걔네들을 다시 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엔 너무 귀찮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겹치는 거 찾아서 빼주는 건 너무 귀찮으니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마지막 관문을 지나면 되는데 그럼 뭐야? 안 겹치게 만들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안 겹치게 만든다는 건 환전해버리면 되죠 돈의 장점은 환전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바꿔버릴 수 있는 거지 그럼 돈을 좀 바꿔보자 라는 생각에서 여기 아이디어들을 완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뭐야? 겹치는 게 없는 상태면 어쨌든 내가 만들 수 있는 돈은 다 무조건 하나야 그럼 무조건 하나니까 지불 방법이나 지불 금액이나 푸는 방법이 똑같아져 이렇게 생각해주는 아이디어인 거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했지? 이해됐지? 그럼 여기 있는 거를 통해서 그러면 정답을 찾아봅시다 그럼 이제 여기는 중복됐으니까 환전의 대상이에요 그럼 니네 얼마로 환전할래? 작은 걸로 아니면 큰 걸로? 작은 걸로? 난 다른 거다 나는 큰 걸로 하겠다 손 큰 걸로? 너는? 작은 거 큰 거 환전 두 번째 첫 번째 너요 너만 안 했어 나머지 애들은 다 얘기했어 몰라요? 자 여기서는 정답은 작은 걸로 환전해주세요 큰 걸로 환전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 작은 걸로 환전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여기서는 보면 알겠지만 얘를 만약에 1000원으로 만들어버리잖아 그럼 얼마를 못 만드냐면 500원을 못 만들어 맞아 여기까지는요? 근데 500원은 만들 수 있는 가지수잖아 그쵸? 그러니까 뭐야? 짤짤이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너네도 짤짤이 많이 쓰니? 짤짤이 많이 쓰죠? 동전을 짤짤이라고 하잖아 그쵸? 아니야? 미안해 표준어 쓸게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미안해 순간적으로 비속어가 나왔어 자 표준어 쓸게요 자 이런 동전들 작은 단위에 있는 돈들을 표현하기가 불가능해져요 큰 돈으로 환전해버리면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도 포함해줘야 되고 이렇게 일부를 뽑아서 만들어낸 1500원 같은 것들도 다 포함해줘야 되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해서 일부를 뽑아서 만들어준 1500원 같은 것도 다 포함해줘야 되기 때문에 중복이 되면 그래서 반드시 어느 단위로 환전해주는 게 필요하냐면
작은 단위로 환전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다 표현이 가능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중복이 되면 작은 단위로, 그래서 작은 단위로 환전을 해줘야 우리는 모든 금액들을 다 얘기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작은 단위로 환전함으로써 우리가 모든 금액들을 완성해 주게 되면 실제로 나는 1,000원짜리를 500원짜리로 바꾸면 500원짜리의 입장에서 몇 개가 더 추가가 되는 경우니까요. 2개가 더 플러스가 되니까 그래서 500원짜리 2개를 더 더해줘서 만들어낸,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잡아주게 된 여기 500원짜리와 여기 100원짜리만 봐. 근데 얘네 둘 다 몇 개씩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둘 다 몇 개씩 가지고 있는 거? 그치. 500원도 4개 있고 100원도 4개 있는 이걸 잡아주는 게 마지막이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겹치는 게 없으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겹치는 게 없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이제 비로소,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지불 금액과 지불 방법이 있을 건데 이 지불 금액과 지불 방법은 결국 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둘은 결국 어떨까? 지불 금액과 지불 방법이 이젠 같아지는 거예요. 왜? 돈만 만들면 그 돈이 다 다른 돈이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 같아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중복을 없애버린 거거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뭐 하면 돼? 지불 방법으로 계산해 버리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지불 방법으로 계산할게요. 그래서 500원짜리를 만들 수 있는 가지수 총 몇 가지? 5개. 안 내도 되는 거니까 5개. 100원짜리로 만들 수 있는 가지수 총 몇 가지? 똑같이 5가지. 같이 뽑을 거니까 따로 뽑을 거니까. 같이 뽑을 거니까 곱해야 더해요? 곱해요. 그래서 5 곱하기 5 만들어주고 거기서 빼주는 겁니다. 얼마만 빼주면 돼요? 그치. 빵원 되는 거 하나만 빼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가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정답 몇 가지? 그치. 정답은 그래서 24.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어렵진 않는데 약간 조금 헷갈리는 포인트들이 이제 좀 드러나고. 됐어요? 뭐가 있냐면 함정이 있지, 이제부터는. 그래서 함정들을 좀 잘 잡아주시면서 넘어가 주셔야 정답을 쉽게 유도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정답 유도를 위해서라도 함정을 요리조리 잘 피해 가시는 게 필요해요, 지금은. 알겠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딱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 학교에서 이거는 한 번쯤은 다 들어봤나요? 이거 니네야,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다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이잖아, 이거. 그렇죠. 교과서에 다 있고, 시중문제집에 이거 싹 다 있고. 학교에서 이렇게 들어봤을 텐데. 기억나세요? 학교에서 이렇게 들은 거? 학교에서 이런 거 안 해줬어? 기억이 안 나? 학교에서 이런 거 안 해줬어, 민채는? 이런 거 다 해줬죠, 학교에서. 교과서에 있어요, 이거 다. 됐죠, 여기까지는요? 아주 기본 오브 기본 문제들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안 나와. 솔직히 얘기해서. 안 나와, 여기 있는 것들은. 왜 그러냐면은, 이거 낼 바에 2단원에 어려운 거 하나 더 낸다.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요거 낼 바에는 차라리 순열과 조합에서 하나 더 낼 거야. 이런 느낌이라서 경우의 수 구하기는 요즘은 잘 안 나와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를 하자면. 알고 넘어가시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결국은 다 이런 과정을 토대로 우리가 답을 완성한다니까 그렇게만 기억해주고 넘어가시면은 문제 없을 겁니다. 알겠지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잡아주면 되겠고 마지막 10번입니다. 10번은 이제 여러분들 머리가 본격적으로 터질 겁니다. 이거는 내가 하나만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는 진짜 나만의 방법인데요. 이건 진짜 나만의 방법인데 너네한테 최초 공개하는 거니까 잘 적고 가시면 됩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거 나만 알고 있는 방법인데 너네한테 얘기해 드릴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문제는 노가다를 쳐야 되는 문제거든? 왜 이 문제는 노가다밖에 답이 없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해드릴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문제를 맞닥뜨렸습니다. 내신에는 나올 수 있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옛날 학교일수록 많이 나와요. 왜냐? 시간을 치사하게 뺏어요. 이런 문제들은 무조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맨 마지막에 보세요. 뭐가 됐든 간에 마지막이야. 이딴 거 나오면 무조건 마지막이야. 이거 한다고 10분, 15분 이상 끙끙대지 마. 그거 할 시간에 차라리 딴 걸 더 풀어. 특히 행렬. 행렬은 쉬워.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행렬은 틀리면 안 돼. 진짜로. 행렬은 어려운 거 다 빠져가지고. 행렬은 쉬워. 그리고 차라리 순열과 조합 쪽을 더 먼저 건드려. 2단원을 건들란 얘기야. 2, 3, 4의 딴 것들을 먼저 건들고 얘는
뭐가 됐든 간에 그냥 무조건 그지 같은 문제니까 무조건 맨 마지막으로 빼서 푸세요. 됐어요? 여기까지 했냐? 근데 그거를 구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보자마자 너네가 아유씨 탁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이거 왠지 NPR, NCR 쓸 수 있을 것 같은다고 했다가 시간 뺏기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내가 좀 구별을 해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시면 돼요. 자, 정리하세요. 원래 다른 지역 애들한테는 이런 거 얘기 안 해줍니다. 다른 지역 애들은 수영도 문제가 쉽게 나와서. 근데 여기는 수영도 문제도 교묘하게 바꿔서 나오기 때문에 구별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구별법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이럴 때 쓰세요. 알겠지? 노가다는 이럴 때 쓰세요. 이 노가다를 본격적인 이름으로 하면 수형도라 그래요. 수형도라는 건 뭐냐면 수로 만들어낸 나무예요, 나무. 그러니까 뭐냐면 나무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을 때 얘가 가지치기 하잖아, 이런 식으로.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가지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게 나무잖아. 그렇게 해서 숲을 만들듯이. 맞아요? 그런 것처럼 쫙쫙 가지를 쳐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겠다가 수형도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게 100% 노가다인 건데 그러면 이 수형도를 사용하는 순간이 어느 순간이야?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수형도를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이름을 붙이려고 해요. 그럼 언제 쓰면 되니? 라고 물어본다면 이때 쓰시면 돼요. 딴 데 쓰지 않습니다. 요때 쓰세요. 언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경우의 수들은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다 내가 지금 이제 1번부터 9번까지 있는 모든 문제들은 다 뭐 해봤냐면 일일이 다 각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숫자들을 다 세봤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이런 것만 얘기해볼까요? 여기 6번 같은 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이 6번 같은 것만 보다 하더라도 여기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이렇게 잡아놓고 각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의 개수를 분명하게 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똑같이 대답이 나왔었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각 자리에 해당하는 개수들을 읽어주는 것들이 요런 6번 같은 문제들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각 자리의 개수가 나와. 그러면은 굳이 뭐 할 필요가 없냐면 노가다를 칠 필요가 없는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거랑 또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것도 똑같죠. 왜? 얘도 지금 이제 길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그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 이 가지수만 알아서 펼쳐놓으면 그 사이에 갈 수 있는 길들은 다 우리가 개수를 셀 수가 있었어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개수를 셀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일 때는 다 그냥 노가다를 안 쳐도 됐던 거지. 그냥 단순하게 곱의 법칙이랑 합의 법칙만 써도 문제가 안 됐었던 거야. 얘도 그랬고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지금 여기 9번도 어떻게든 중학교 때는 저걸 노가다로 가르쳤지만 내가 노가다를 안 썼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뭐야? 가지수를 만들 수 있었던 거는 다 노가다를 치지 않아요. 근데 10번은 보시면 어쨌든 상황은 지금 이제 몇 번이랑 되게 비슷한 상황이냐면 여기 6번이랑 비슷한 상황이라서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6번처럼 우리가 각 자리에 들어오는 숫자들을 다 써보는 거야. 1111 이런 식으로.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얘가 가지수를 나타내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얘가 이건 내가 일단 여기 문제들을 풀어드리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얘네들 가지수를 이렇게 A1, 뭐 A2, 그 다음에 여기 A3,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4 이런 식으로 해서 1111자리들을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너네가 지금 다 결정했을 때 이 자리에는 절대 뭐가 오지 말라 그랬냐면 얘 오지 말라 그랬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요 자리한테는 얘가 오지 말라 그랬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요 자리한테는 얘가 오지 말라 그랬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여기 있는 요 자리한테는 이거를 똑같이 만족해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다시 뭐야? 밑에 있는 첨자랑 그 숫자가 같지만 않으면 된다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A1은 얼마만 나누면 돼요? 얘는 얼마만 나누면 된다는 얘기야, 지금은? 얘는 1만 나누면 된다는 얘기예요. 인정하시죠? 여기까지는요. 저 조건 따라서 가니까. 그럼 여기는 누구만 나누면 돼요? 얘는 저기 두 조건 그대로 따라가니까 2만 나누면 돼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얘는 누구만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3만 나누면 되고. 얘는 얼마만 나누면 되죠? 얘는 4만 나누면 돼요. 여기까지 됐지. 이런 거야. 그랬더니 문제가 생겨. 이제부터 그랬더니 개별로가 됐어. 어떤 부분이 개별로인데 라고 보여준다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어떤 부분이 개별로인데 얘의 개수를 어떻게든 세.
그래서 얘가 그래서 3개가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죠. 맞아, 여기까지는요. 개수를 세봤어. 얘까지는 괜찮아. 근데 문제는 뭐야? 이거 개수 한정할 수 있어요? 몇 개다! 라고 얘기를 못하지. 얘가 안 되니까 당연히 얘도 몇 개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야? 아니면 없는 거야? 애매하고. 맞아, 여기까지는요. 다 애매하니까 여기도 애매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첫째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들이 다 애매해져요. 이런 경우일 때 수용도를 쓰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뭐냐? 수용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래서 언제 쓰면 되느냐? 라고 보여준다면 이렇게. 그래서 수용도는 너넨 지우지 마. 나는 이거 이따가 좀 다시 쓸 거예요. 알겠지? 너넨 지우지 마. 그때 여기 있는 요 수용도는요. 언제 쓰시면 되냐? 그냥 각 자리의 개수를 찾기가 애매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곱의 법칙을 쓰기가 애매한 경우가 생겨. 그런 경우일 때 수용도 쓰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각 자리의 수에 우리는 뭐를 구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생기냐면 키워드는 개수예요. 개수. 그래서 개수 찾기가 애매한 경우. 그래서 개수 찾기가 애매한 경우.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경우일 때 우리는 보통 수용도를 써서 답을 완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방금 했던 문제들처럼 몇 가지가 안 나오는 경우들한테만 쓰시면 된다는 거야. 그게 한두 개 끄적끄적 되다 보면은 점점점 이런 게 생겨. 그 순간 넘기면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순간 마지막에 빼라는 거야. 간혹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 나오는 이유는 하나야. 100점은 무조건 세. 왜? 니네 100점 못 맞게 하려고. 그게 목표야. 이거 내는 이유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웬만한 어려운 거 던져줘도 다 푸는 애들 있잖아요. 학군지에서 쓰는 되게 비열한 방법이에요, 이게. 되게 비열하게 쓰는 방법인데 너네도 거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비학군지는 이런 치사한 장난을 치지 않아요. 왜냐, 이딴 거 안 내도 애들 어차피 다 등급 갈리거든. 비학군지는 애들 어차피 이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서 등급 갈려. 특히 2단원에서. 어차피 2단원에서 등급이 다 갈려요, 나머지 애들은. 근데 너네는 아닌 애들이 많아. 여기만 하더라도 청라잖아. 청라가 인천의 학군지 3위잖아요. 너는 몰랐지? 인천 전체 통틀어서 2, 3위 해, 청라가. 학구열이 그래도 센 동네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동네 애들은 중학교 때 공통수학이를 웬만하면 하고 온 애들이 많단 말이야. 그럼 지금 이 2바퀴, 3바퀴 돌리는 애들이 좀 많아요. 그럼 2바퀴, 3바퀴쯤 돌리면 자이스토리나 이딴 거를 한 번쯤은 더 돌렸을 거란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냐면 특히 2단원 같은 경우는 대비가 돼버려. 그러니까 2단원을 아무리 그지같이 내버려도 맞추는 괴물들이 나와. 보통 그 정도쯤 되면. 왜냐면 걔들은 단순하게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니까. 왜냐면 공통수학을 그 정도 돌려놓으면 해석할 수 있는 힘은 생겨요. 보통 그래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겨. 그거는 몇 바퀴를 제대로 돌리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부분 그 정도 되면은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점수를 무조건 극명하게 갈라야 된단 말이야. 등급을 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등급 내려면 이딴 거 내면 돼요. 왜? 이딴 거는 아무리 연습해봐도 시간이 줄어들진 않아.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서 멘탈이 한번 봐서 깨지잖아요. 그러면 뒤에 거를 손을 못 대거든. 그러니까 알아서 죽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 얼마나 편해. 상위권들이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데. 물론 이것도 괴물처럼 푸는 애들이 있어요. 이것만 한 달 내내 주구장창 연습해서 푸는 애들도 있는데 그 애들은 극소수니까. 알겠니?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런 거 나오면 갈려요. 물론 아닌 애들도 있어요. 어떤 애들? 해요. 마지막에 풀지 뭐 이런 애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런 애들은 안 갈려. 알겠죠? 그러니까 너네도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실제로 이렇게 가셔야 돼요. 다시 쓰겠습니다. 너네는 이미 적혀져 있는 A1, A2, A3, A4. 여기서는요, 각자 자리에 안 되는 애들의 숫자들만 정해줬기 때문에 안 되는 숫자들 먼저 읽어줍니다. 그러면 얘는 1만 아니면 된다 그랬고, 얘는 2만 아니면 돼, 얘는 3만 아니면 돼, 얘는 현재 4만 아니면 돼 라고 잡아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안 된다라는 거를 가지고 두 번째, 나는 어떤 거를 잡아줘도 되는 거냐면, 그럼 이걸 토대로 다시 되는 애들 위주로 다시 한 번 더 표현해 주는 것도 될까요? 아니면 안 될까요? 되는 애들 위주로 표현해 주는 게 그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 그럼 얘네들은 실질적으로 되는 애들 위주로 표현해 주는 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문제 없을 것 같지. 그냥 되는 애들 위주로 쫙 표현해 주는 건 문제 없을 것 같죠, 지금 상황에서. 그럼 뭐 하면 돼? 표현해. 그래서 첫 번째 A1이 얼마일 때부터 표현하시면 되냐면 1만 아니면 되잖아. 그럼 제일 먼저 누구 먼저 온다라고 생각하면서 표현하면 되는 거야? 그래, 2. 이렇게 해서 노가다를 하나씩 채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봐봐요. 얘가 들어올 수 있는 숫자가 몇 개인 거예요? 여기가 2가 들어와 버리면 얘는 몇 개가 올 수 있죠? 3개 다 와도 되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가면 얘가 그래서 1도 되고 여기는 얘네들을 잡아줬을 때 그럼 얘는 3도 되고 그럼 여기도 4가 된다. 이렇게 해서 얘네들 다 노가다 쳐줄 수 있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해서 노가다를 쳐주게 되면은 얘가 만약에 보세요. 얘네들이 현재 2랑 1이 나왔습니다. 그럼 2랑 1이 나왔으면은 자연스럽게 A3의 입장에서는요. 얘네 두 자리한테는 현재 2가 1을 뺏겼기 때문에 3, 4밖에 없는 상황에서.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얘는 3이 안 되고 얘는 4가 안 돼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에 3이 오는 게 될까요? 아니면 안 될까요?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얘가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밖에 없는 거야. 한 개, 4밖에 못 오는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가 4니까 여기가 그래서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거 누구밖에 못 와요. 그래서 얘가 3밖에 못 오는 얘가 하나야. 2, 1, 4, 3. 이렇게 찾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그럼 여기 봐봐. 여기는 누구랑 누구 가지고 숫자를 채웠으니까. 이 둘은 숫자 누구랑 누구 가지고 채웠어요? 2랑 3 가지고 채웠죠. 그럼 남은 거 두 개는 난 숫자 몇 가지고만 채워야 돼요? 4랑 1이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4가 여기 못 오지. 그러니까 1, 4만 돼 아니면 4, 1만 돼? 4, 1만 되지. 그래서 여기가 4, 여기가 1. 이렇게 해서 한 가지. 이렇게 찾아주는 거고요. 괜찮아요? 그러면 봅시다. 여기가 2고 여기가 4예요. 그럼 남은 거 숫자 누구랑 누구 가지고 채워야 됩니까? 2랑 4니까 남은 숫자 누구랑 누구 가지고 채워야 돼요? 1, 3 가지고 채워야 되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1과 3 가지고 채우는데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얘가 3이 오면 돼요? 아니면 안 돼요? 안 되니까 여기가 그래서 누구밖에 못 와요? 1밖에 못 오고 여기가 그래서 누구밖에 못 옵니까? 3. 그러니까 2로 시작하는 건 몇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직접 노가다 하는 방법이 마지막이에요. 딱 봐도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잖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빼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봐주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럼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그럼 얼마로 출발하는 것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로 출발하는 것도 얘기할 수 있다. 3 같은 것도 가능하겠지. 그럼 3으로 출발해봐. 이렇게.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3으로 출발해봐.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숫자가 몇 개밖에 못 오나요? 2개밖에 못 오죠. 누구랑 누구? 1과 4밖에 안 됩니다. 2가 안 되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1과 4밖에 안 나오고 그러면 여기 위에 거를 보세요. 그럼 얘는 1과 3을 썼죠. 그럼 남은 게 숫자 누구랑 누구니까요? 2, 4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2, 4인데 4는 여기 올 수가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4는 여기 올 수가? 없지,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럼 여기가 4가 무조건 얘밖에 못 오니까 4, 그 다음에 여기가 2. 이렇게 되는 거 하나밖에 없겠지.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여기는 이제 3, 4야.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숫자가 누구랑 누구기 때문에? 1, 2잖아. 근데 1, 2는 자리 제약이 있어요? 얘네들한테 다 되지. 아주 그냥 해방이야, 얘는. 다 돼.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가지가 나와요?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그치.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야. 1, 2, 2, 1.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그럼 마지막 하나는 내가 여러분한테 남겨줘도 되죠? 4로 시작하는 거. 이렇게 똑같이 해서 찾아보는 게 정답이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4로 시작하는 것까지 딱 잡아주게 되면은 계속 다 더해. 그게 정답이니까.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얘네들은 다 연결되어 있지 않잖아요. 다 따로따로니까 더하시면 돼요. 그럼 계산하면 9가지 나오는데 4가 왜 3가지가 나오는지는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한 번은 해봐. 지금처럼 약간 그나마 조금 여유 있을 때는 꼭 해봐. 알았죠? 여기까지는요? 지금처럼 조금 여유 있을 때는 꼭 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 그래서 경우의 수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은 끝이고요. 대부분은 이거를 이제 좀 출발하면서 가는 건데 이거를 이제 좀 시간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줄이는 연습을 하는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걸 이제 기호로 표현한 거고 그게 순열과 조합이에요. 그래서 교재 19쪽인데 여기서부터는 쉬는 시간을 갖고 쉬는 시간 갖고 지금 46분이거든요. 55분까지 쉬었다가 55분에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쉬었다 갈게요. 쉬었다 갑시다.